네,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오늘 이 프리시즌 경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스타TV 입중계로는 이제 수빈이 형이랑 영주 형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이제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했고, 이제 첼시 뉴캐슬이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있었어요. 레알이 조금 늦긴 했는데, 이 경기 역시도 아마 이제 프리미어리그 보시는 분들, 그리고 첼시 팬분들, 뭐 뉴캐슬 팬분들이 꽤나 관심 있게 저는 봤을 거라고 봐서, 제가 이제 이 경기를 오늘 후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첼시 라인업을 먼저 좀 살펴보면, 표면적인 포메이션 자체는 4-2-3-1로 표기는 됐어요. 그래서 쿠쿠렐라, 험프리스, 찰로바, 리스 제임스가 백포라인을 구성을 했고, 앞쪽 이 3선 자리에는 엔소와 카사데이, 그리고 2선에 마트센, 은kun쿠, 무드릭, 최전방에 잭슨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4-2-3-1 포메이션은 사실상 첼시 입장에서 큰 의미는 없었던 게, 빌드업 상황에서는 백스리 형태의 3-2-4-1을 썼었고, 그리고 수비 시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내려와주는 4-4-2 형태로 첼시가 후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포체티노가 이 첼시의 지휘봉을 잡고 나서, 아마 뭐 첼시 팬분들은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더 잘 느끼시겠지만, 제일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후방에서의 빌드업 전개나 전체적인 경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롭고 유연한 빌드업 체계를 구축하려고 저는 노력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빌드업 상황에서 3-2 형태가 되면서 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2-3이나 3-2 같은 빌드업 체계를 잡아가고, 뭐 때때로 3-1 같은 형태의 빌드업 전개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첼시 선수들이 보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변화를 시도하는 거는 저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요. 니콜라 잭슨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겠죠. 연계 좋죠. 침투 좋죠. 그리고 마무리 좋죠.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 뽑아냈죠. 육각형 느낌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니콜라 잭슨이라는 선수가 지난 시즌 비아레알 소속으로 뛰면서 후반기의 폼이 정말 미쳐 날뛰었었거든요. 당시 8경기, 마지막 8경기에서 골 9개, 도움 2개 기록했으니까 사실상 비아레알의 이 후반기 그리고 막판은 뭐 니콜라 잭슨이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지금 지난 시즌 후반기 경기력이 첼시 넘어와서도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잭슨이 나오느냐 빠지느냐, 유무에 따라서 이 공격 전개가 달라지고 있는 첼시이기 때문에, 새 시즌이 개막했을 때, 정규 시즌에 돌입했을 때 잭슨이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한다면 이 확실한 주전 원톱 스트라이커는 이 잭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은kun쿠 선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오늘 경기에서 은kun쿠가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 나름 수비를 잘 달고 뛰면서 동료 선수들에게 공간을 꽤나 창출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방 압박에 이 선수가 막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내려와 주면서 엔소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드업 상황에서의 압박을 풀어주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kun쿠의 역할, 그리고 동선도 이게 공격 쪽, 수비 쪽 얼마나 밸런스를 잘 잡아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아마 이제 첼시 팬분들도 그걸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니콜라 잭슨과 은kun쿠가 동시에 가동됐을 때 이 두 선수의 시너지가 좀 어떻게 날 것이냐. 뭐 저는 오늘 경기를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해도 되는 자원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잭슨이 빠지고 나서는 또 은kun쿠가 톱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둘이 같이 뛰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후방에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받는 압박의 강도가 심하다 보니까 은kun쿠가 내려가면서 풀어주는 장면이 많았는데, 이 잭슨이라는 선수 자체가 침투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를 잘 활용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연계가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kun쿠가 수비수를 달고 이 동선을 가져갈 때 잭슨이 그로 인해 창출된 공간으로 침투하고 투입되는 모습도 오늘 경기에서 꽤나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은kun쿠가 기점이 돼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 아니더라도 은kun쿠가 수비를 달고, 혹은 잭슨이 수비를 달고 빠졌을 때 은kun쿠가 그 공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말씀드렸듯이 은kun쿠가 수비를 달고 빠졌을 때 잭슨이 그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을 앞으로 저는 추후 첼시 입장에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첼시가 조금 문제점이라고 여겨졌었던 부분은 센터백 라인에서의 빌드업이 마냥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뭐 험프리스 선수는 뭐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냥 뭐 무난한 밸런스 잘 잡고 안정적인 느낌이긴 했는데, 찰로바는 여전히 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쿠쿠렐라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았죠. 지난 경기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리고 오늘 경기까지 이제 포함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포체티노 감독은 쿠쿠렐라를 인버티드 롤 혹은 이 좌토퍼, 그러니까 좌측 스토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저는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쿠쿠렐라가 약간 괜찮아진 것 같긴 해요. 수비 상황에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전반전에는. 근데 사실 이게 수비라는 포지션이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계속 잘하다가
한 번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때 욕먹고 평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 저는 수비라고 보거든요. 근데 쿠쿠렐라가 오늘 딱 그랬습니다. 뭐 전반전 저는 전체적인 경기력이나 수비력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봤는데 그 막판에 이 미겔 알미론에게 실점하는 장면에서 공이 투입이 됐을 때 이거를 알미론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막아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튀어나갔다가 이 볼이 지나가는 걸 보고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쿠쿠렐라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마크맨을 완벽하게 좀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쿠쿠렐라의 그 동선이 이 첼시가 실점을 허용하는데 좀 치명적인 뭐라고 해야죠? 좀 발판? 발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쿠쿠렐라 관련해서 이제 글쎄요, 포체티노 감독이 이걸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지 인버티드롤 혹은 좌토퍼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풀백롤도 아마 이제 시즌이 시작할 때는 보긴 할 것 같은데 벤치렐이 나왔을 때와 쿠쿠렐라가 나왔을 때의 경기력 차이가 아직까지는 존재를 하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체티노 감독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드업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이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확실히 불안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전의 첼시와 달라진 점은 이 수비 간격 그리고 라인과 라인 사이의 간격이 꽤나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선수 개개인이 약간 실수를 하고 빌드업에서의 불안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팀적으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장면이 꽤 많이 나왔었던 첼시입니다. 저는 이건 아주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뭐 아직 포체티노가 지휘봉을 잡은 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점차 나아질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수들을 좀 보면 마트센 선수가 오늘 우측으로 나왔습니다. 시트지상에는 왼쪽이었는데 무드릭이 왼쪽 그리고 마트센이 오른쪽이었는데 사실 이 마트센이라는 선수한테 오른쪽이 익숙한 포지션은 아니에요. 왜냐면 좌측에서만 뛰었었던 자원이니까.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동선을 가져갔는데 아마 이거는 리스 제임스를 조금 더 올려서 공격적으로 활용하려는 포체티노의 의도가 담긴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아직은 자리를 좀 잘 못 잡는 느낌이었고 반대쪽의 무드릭은 압박도 잘하고 열심히 뛰긴 하는데 이게 좀 동선 정리도 돼야 되고 롤적으로 확실하게 뭔가 역할을 부여를 해줬을 때 저는 이 선수가 가진 장점이 살아날 거라고 봐요. 뭐 포체티노는 사실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에서 굉장히 잘 썼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공간이 있을 때 뭔가 제 역할을 더할 수 있는 무드릭도 저는 포치 아래서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뭐 번외로 스털링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이건 포체티노의 난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애초에 스털링이 올 때부터도 그렇게 신뢰를 하거나 이 선수가 엄청 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없었고 실제로도 저는 스털링은 실망스러웠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경기 후반전에 나왔을 때 스털링의 모습도 저는 되게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윙어 포지션에서 누구를 선발로 쓰고 누구를 교체로 쓰면서 적절한 이 변화를 좀 가져갈지를 감독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카사데이 선수가 오늘 엔소 페르난데스의 파트너로 나왔죠. 근데 뭐 아직까지 많이 뛰긴 하는데 좀 미숙한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새 시즌에도 빌드업의 중추는 무조건 엔소 페르난데스가 될 겁니다. 언급한 것처럼 센터백 라인에서의 빌드업이 다소 불안했기 때문에 엔소 쪽으로 볼이 투입됐을 때 이 압박을 벗겨내주고 이후의 빌드업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게 엔소 페르난데스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스토 선수가 이제 교체로 출전했는데 이 선수 하는 거 보면 저는 후보 자원으로만 나오기엔 좀 아까운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도 아주 좋았고 다만 이제 리스 제임스가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로테이션 멤버로 구스토가 출전하는 빈도를 좀 따져보면 저는 좋은 우측 풀백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아무래도 후반전에 교체가 좀 많고 선수단 변화의 폭도 컸다 보니까 첼시 입장에서 전반전 후반전 경기를 굉장히 달랐어요.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나는 첼시가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전반전만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뉴캐슬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지난 시즌처럼 전방 압박을 기조로 삼았습니다. 에디아우의 전술의 컨셉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수비 시에는 4-5-1 전형으로 5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구축하면서 한 줄로 라인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죠. 이 기마랑이스나 새롭게 이적해온 하비반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꽤나 좋았었던 이 엘리엇 앤더슨이 명단 제외됐어요. 아마 이거는 브라이튼전을 준비를 하려는 에디아우 감독의 선택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삭 선수가 저는 뉴캐슬에서 차지하는 그런 영향력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선수는 키가 큽니다. 근데 빨라요. 그리고 드리블이 좋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이 선수는 톱 또는 윙, 그러니까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기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후반전을 놓고 봤을 때 이 앤서니 고든과 포지션을 좀 이제 바꾸면서 스위칭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아마 다가올 시즌에는 윙어 역할을 지난 시즌처럼 그리고 중앙에도 어쨌든 스트라이커로서 기용될 만한 여지가 이번 프리시즌에도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고
루이스 마일리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06년생인데 굉장히 유망하고 뉴캐슬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는 자원이에요. 이게 어린 선수다 보니까 피지컬적으로는 아직 완성이 되지는 못했는데 볼줄기도 전체적으로 잘 이어졌었고 전환도 깔끔하게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뉴캐슬 팬들 그리고 타 팀 팬들도 오늘 이 경기를 보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을 거는 토날리 얼마나 하냐, 얼마나 잘하냐, 이 포인트라고 봤는데 아직은 몸이 완벽하게 올라온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볼을 받아주고 아무래도 전개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첼시 쪽에서도 이 토날리 쪽에 가는 압박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기마랑이스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 그리고 볼을 운반해줄 수 있는 중추가 사라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첼시는 토날리 쪽에 대한 압박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이 기마랑이스와 토날리가 같이 가동됐을 때의 시너지를 오늘 경기에서 확인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아마 토날리는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지고 나중에 기마랑이스, 토날리가 같이 가동됐을 때 이 선수들이 어떤 역할 분담을 좀 가져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비안 셰어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니콜라 잭슨이 굉장히 이제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조금 고전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풀백을 보던 덴번이 센터백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렉스 머피, 이 친구는 이제 04년생의 왼발 쓰는 자원인데 투입이 됐죠. 뭐 코너킥에서 이거는 뭐 득점이 나올 뻔도 했으니까 뭐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교체라고 봤는데 원래 이제 에디 하우는 공격 시에 변형 백스리를 보여줬는데 파비안 셰어가 좀 이른 교체로 나가게 되면서 4-5-1 전형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줬습니다.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실점 장면에서도 닉포프였다면 이거는 조금 막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후반전에 닉포프가 보여줬을 때 그런 교체 투입 이후의 선방을 놓고 보면 특히 그 마지막 거 막은 거는 전 진짜 대단했다고 보고 이 닉포프가 있었다면 전반전에도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을 뉴캐슬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추가로 21세 이하 대표팀에서 앤서니 고든이 우승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꽤나 괜찮은 폼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전진 드리블도 나왔었고 알미론의 알미론의 득점으로 이어지는 어시스트까지 앤서니 고든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도 더 이제 발전한 앤서니 고든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첼시와 마찬가지로 뉴캐슬도 후반전에는 비교적 뭐 전방 침투나 과감한 전개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템포 자체가 좀 느렸는데 뭐 이거는 교체도 많았고 아무래도 전반전과 후반전을 다르게 해서 실험해 보려는 에디아우의 의도도 잠겨 있었기 때문에 뭐 아마 좀 이런 느낌의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이제 수비적인 뎁스 보강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를 하자면 뭐 문제점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보강해야 될 포인트를 좀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뎁스가 좀 얇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뉴캐슬이 지금 보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좌풀백에 덴번 말고 이제 다른 옵션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덴번도 센터백과 풀백을 오가는 오늘 경기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덴번 자체가 뭔가 민첩하고 빠른 유형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스타일의 풀백을 뉴캐슬이 보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트리피어 역시도 백업 자원은 분명히 필요해요. 뭐 링크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뉴캐슬이 리브라멘토를 좀 원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적 시장이 전개되는 거에 따라서 오풀백 뎁스 보강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뭐 교체 투입된 오풀백에 이제 SUV 선수가 나왔는데 지금 스완지 시티 임대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의 보강을 아마 뉴캐슬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첼시 입장에서는 전반전 보여줬었던 그런 유연한 변화 그리고 압박을 기조로 삼는 포체티노의 전술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었고 뉴캐슬도 오늘 경기에서 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뭐 나름의 소득 그리고 이제 토날리와 이제 기마랑이스가 추후에 함께 가동됐을 때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뭐 많은 궁금증 그리고 기대감을 남겼었던 양 팀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